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 영화제인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히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비롯해서 특별한 볼거리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얼마나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를 기획한 이정진 프로그래머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이렇게 같은 다시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날씨가 참 시원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 산악 영화제도 이 자연을 영화라는 창으로 우리가 느끼고 즐기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면서 참 설레기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개막을 앞두고 소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 자리 숫자의 나이에서 두 자리 숫자 나이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10주년. 10주년.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제라는 업무를 시작한 게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20 약간 개인적으로도 또 남다른 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제 이제 3회 때부터 합류를 했는데 이 두 자리 숫자가 될 때까지 제가 같이 이제 키워오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뿌듯함, 그다음에 감사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셨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20주년도 됐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열심히 준비한 뭐 작품도 그렇고 뭐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해서 영화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관객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관객층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과 이분들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재미와 의미가 이 영화제에 숨어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영화제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한 해 한 해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쌓아온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지난 10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난 10년의 의미는 이제 현장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산악 영화제다 보니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르리 오르리 랐다. 청산별곡을 약간 오마주하는. 그런 제목으로 야외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간에 이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우리 영화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어떤 그런 자료들서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다양한 뭐 영상 자료들, 그다음 수치로 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기억 못했다. 그 해 어떤 것들이 있었지? 막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다음에 준비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10주년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관객분들에게 쓰는 편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조금 더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비 씨도 참 지난 10년간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 영화제 네네. 선정된 작품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네네.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알겠습니다. 영화제 슬로건은 뭐죠 이번에? 영화제 슬로건은 이제 어떤 다른 슬로건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이라는 이 슬로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쭉 이어오는군요. 23년부터 이게 다른 더 좋은 의미를 가진 슬로건을 아직 찾지 못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산악 영화제이지만 산악이뿐만이 아니라 영화인 그다음 관객 모두가 영화를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이상 더 좋은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찾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좋은 슬로건이 나온다면 이제 내년엔 또 다른 슬로건을 찾겠지만 지금 영화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 크게 바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는 매년 바뀌지만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계속 안고 가고자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같이 지었지만, 함께. 예, 함께 지었지만, 예, 저희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예. 나지 않습니다. 벌써 함께 오르자 영화의 영화의 산. 산. 그러니까 이 안에 짧은 말 속에 인간, 영화, 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함께. 네네, 함께.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영화 뭐 선정부터 영화제 요소를 뭐 기획하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번 영화제 이건 좀 우리 찾아오는 시민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텐데 관전 포인트라 할까요? 그런 거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요즘 트렌드가 이제 시민분들이 뭐 물론 뭐 산책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러닝도 인구도 많아진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뭐 트레킹, 그다음에 하이킹, 뭐 그다음에 등산도 좀 많이 하시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를 좀 많이 맞아요. 즐기는 인구가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막 꼭 산악 영화제 하면 고산 등반 오르는 영화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를 이렇게 먼저 접해보면 뭔가 아웃도어 스포츠나 이런 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악 영화제고 10주년이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좀 약간 기념할 만한 또 콘텐츠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왔어요. 있어야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1회 때 우리 영화제 방문을 했었던 거의 산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놀트 메스너 씨가 예, 다시 방문을 하시는데 올해 81살이세요. 10년 전에 오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81살. 네, 81살의 나이로 다시 예. 방문을 하시는데, 물론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는 강연만 하셨었는데 96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도가 그렇지만 이분이 영화를 또 직접 산악 영화를 감독을 쭉 아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감독한 영화를 2편을 상영을 하면서 어떤 그냥 말로만 하는 강연보다는 직접 본인이 감독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어서 관객과의 대화를 좀 길게 가지는 그런 토크를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그냥 산악인으로서의 철학도 있지만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뭔가 도전을 하거나 살아남은 자로서,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뭔가를 준비했던 이런 다양한 철학들을 좀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뭐 예를 들면 히말라야의 뭐 무산소 13개, 14개 봉우리를 막 무산소로 오르고 막 이런 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는 예.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가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10주년이기도 한데요. 에베레스트 여성 초등 50주년이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오르신 분이 일본 여성 산악인 다베이 준코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극영화가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이 되어서 이 영화를 우리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또 소개를 하고, 아시아 최초로 예, 우리 영화제에서.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또 만든 감독이 이제 그 영화 매니아 분들은 조금 기억하실 만한 사카모토 준지라는 감독인데, 예, 그래서 이 감독님은 이제 못 오시고 이 영화의 주인공 다베이 준코 씨의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그 어머니의 가업, 예, 그 일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다베이 신야 씨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머니와 관련된 영화를 틀고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예, 이런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요. 또 어떻게 또 기념비적이게 남극 탐험 또 40주년 올해는 뭐 다 겹치네요. 예.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초 아마 뭐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최근에 어떤 예능에서도 또 나오셨는데, 그 김영미 대장님이 올해 초에 무보급 남극 단독 횡단을 성공을 하셨어요. 무보급. 네네. 와, 대단한 그래서 일이군요, 그것도. 거의 전 세계 3번째, 4번째 뭐 이런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과 그다음에 40년 전에 남극 탐험을 하셨던, 그래서 그 남극의 최고봉 빈슨 매시프를 전 세계 6번째로 올라가신 허욱 대장님과 두 분이서 토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남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예,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좀 그런 여러 가지가 부분들 있습니다. 뭐 예, 산과 관련되어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예, 그 시민분들이 예,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정보를 아시고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우선은 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흥미가 많이 갑니다. 아. 잠깐 얘기하셨지만 올해 상영작이 110편입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작품일 텐데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다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뭐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영화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보통은 뭐 혹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잘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영화를 잘 골라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영화가 잘 소개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고르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화를 보는 그런 뭐 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경 지식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잘 만든 영화, 내가 보기에 좋은 영화, 이 영화, 그다음에 내가 이 영화제는 산악 영화제니까 산악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맞는 영화,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기준들, 관점들이 이제 투여가 되게 되고요. 네.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뭔가 예술성 플러스 어떤 보면 상업적인 같이 결합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어야 영화를 만들듯이 영화제에서 영화를 가지고 올 때도 물론 이제 우리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뜻 허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또 이제 다 저작권 허락을 다 받아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몇 회를 틀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 영화는 너네가 이걸 뭐 이 정도의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어라는 이런 배급사들도 있다거나 이런 조건, 그러니까 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께 또 선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영화들도 물론 출품을 올해 71개국 996편, 예, 한국 영화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출품작들이 그렇긴 했는데 그 영화들만으로는 또 여러분께 좀 좋은 영화들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또 해외 마켓들이 있어요. 영화를 사고 파는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칸 마켓이라든지 베를린 마켓이라든지 뭐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영화들을 좀 보고 좋은 영화들이 있으면 우리 쪽에 출품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 110편을 튼다고 하면은 110편을 제가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그의 3배수, 5배수 정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선정을 해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안 되면 다음 영화를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약간 백업 같은 그런 작품들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고 뭐 프리미어를 너네 영화제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영화제 먼저 하고 너네 영화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또 내년에 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오는 일은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됩니다. 참 비하인드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관객들은 할 수 없으니 대신 정말 열심히 고르고 골랐다. 와서 네네. 즐기기만 하셔라. 네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시사진단 또 나오셨으니까요. 그 많은 영화 중에 이건 좀 놓치지 마라. 우리 프로그래머님이 추천하는 작품 몇 개만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개막작, 폐막작은 관객분들이 정말 이제 딱 보시기에 좋고 이해도 되고 감동도 있고 작품성도 있고 이런 영화들을 아무래도 개막작, 폐막작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올해 이제 뭐 1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 뭐 10년 10편이라든지 헬로 트렌토 이런 섹션들도 새롭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제 그 올해 주빈국은 2018년에 처음 이제 주빈국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걸 약간 기억하기 위해서 올해산으로 히말라야 네팔을 다시 한번 초청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올해는 네팔의 이제 독립 영화들도 소개를 하지만 극장 개봉 영화들을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에 출연했던 배우분들이 또 직접 내한을 해서 우리 영화제 기간에 방문을 하고 시민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약간 우리로 생각하면 네팔에 최근에 이병헌 배우님이 많이 네, 박찬욱 등장- 감독님. 거의 네. 네팔의 이병헌 배우 같은 오. 다양 라이라는 배우가 국민 배우. 있습니다. 예, 국민 배우. 예. 예, 이런 배우분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성 국민 배우, 미루나 마가르 씨가 두 분이 함께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출연한 자리라는 영화랑 올 스웨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팔 극장 개봉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일까? 그러니까 이 영화들을 통해서 한국 극장 개봉 영화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어떤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듯이 네팔의 극장 개봉 영화를 통해서 네팔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을 추천을 드리자면 대만 영화인데요. 헌터 네. 브라더스라는 영화입니다. 헌터 브라더스요? 예. 요즘 뭐 헌트릭스 뭐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좋겠으나, 네. 헌터 브라더스는 이제 그 아버지가 사냥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두 아하. 형제의 이야기고요. 예. 그 형제가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러니까 그 뭐 동생은 아버지를 따르고 싶고, 형은 뭐 아버지를 따르고 싶지 않은 이런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야기 속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그 안에 또 비하인드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 배경은 이제 그 사냥을 할 수 있는 대만의 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 섹션에서 또 소개를 하게 됐고, 감독도 대만 감독도 또 우리 영화제 수홍은 감독도 방문을 하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 제가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을 직접 감독님께 여쭤보시면 영화를 보시고 좀 뭔가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자, 영화제 단순히 이제 영화만 있는 건 또 아닐 텐데 뭐 가족끼리 아이들과 네네. 함께 가서 뭐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분명히 있겠죠. 예. 이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 10주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우리가 관객 분석을 해봤을 때 가족 관객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그 우선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 유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인원 제한이 확실하게 또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매진이 되었는데 뭐 기존에 했던 별 관측 프로그램을 해 관측, 달 관측으로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유니스트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뭐 영화 향기 만들기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포탈레지 등 만들기, 뭐 그다음에 또 다양한 체험, 뭐 밤빛 달리기 프로그램도 있고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요가나 달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아직 좌석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예매를 해야 해요? 네네, 예매를 해야 네. 이제 이 인원 관리가 되면서 약간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뭐 이제 뭐 준비물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좀 있고, 그 올해 산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매년 우리 영화제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방송인 수전 샤키아 씨가 직접 약간 이제 책임감도 가지면서 네팔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극히 움푸적인 네팔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이분이 네팔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네팔어를 한번 우리나라 가나다라 배우듯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배워보는 것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야기보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과연 어디서 그러면 이걸 다 예약할 수 있는지, 뭘 하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랑 범서 쪽에 새로 생긴 울주 시네마에서 두 군데서 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5일 동안 영화 다양한 행사, 상영, 그다음에 공연, 뭐 그다음에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모든 진행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영화제 그 표 예매가 가능하고요. 비박 프로그램, 그러니까 밤을 새고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 외에는 대부분 다 3,000원
회당 가격이 3,000원이고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좀 더 받으셔도 예, 뭐 아무래도 자생하려면 이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또 가려면 그런 네,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요. 음. 이 이제 요즘 또 경제가 많이 어렵고 예.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예. 주저한 부분이 있지만 여튼 많은 뭐 협찬 여기 울산 시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와 만들면서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조금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움프 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5,000원으로 5일간 하루에 5회차씩 관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패스를 끊어서 이용하시는 것도 조금 더 절감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매 방법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이정진 프로그래머와 함께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울산에서 울주에서 열리는 영화제입니다. 뭐 캐나다 밴프, 이탈리아의 트렌토를 이제 영화제로 기억하는 분들, 그 지역을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제가 우리 지역 울산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굉장히 다양한 축제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 안에서 국내 유일한 산악 영화제로서 그다음에 이 행사가 그냥 단순히 국내에서만 이렇게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또 행사로서 뭔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국제 산악 영화 협회 총회를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제안들을 보면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지난해 이제 다행스럽게도 트렌토 영화제와 이제 폴란드 크라쿠프 산악 영화제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영화제들을 보면서 우리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견주어서 뭐 손색이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적인 행사로서 조금 더 완벽하게 행사를 또 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도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 네. 뭔가 울산의 유일한 산악 컨텐츠 영화제이면서 국제적인 행사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견실하게 성장해 나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예,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지역도 영화제도 네네.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영화제 목표가 있을까요?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영화제 이제 10주년인데요. 컨텐츠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준비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9월 1일 예매를 오픈해서 이제 몇몇 매진 상영이나 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관람객, 그러니까 꼭 솔직히 이제 물론 3,000원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조금은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오셔서 뭐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10주년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라인하트 메스너 전시도 무료로 오픈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뭐 이런 휴게 공간이라고 할까요?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에 많이 마련을 해놨으니 네. 오셔서 가족 관객분들이 관람객으로 정말 그냥 즐기기만 해도 좋을 공간으로 지금 열심히 마무리 손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우선 즐기시면 좋겠고 작년에 약 5만 명이 좀 넘는 그런 많이 관람객이 오셨네요. 다녀가셨는데 올해는 6만 명이 좀 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네. 뭘 조심하세요. 더욱더 기대하시고 응원을 바라시면 되죠. 더욱더 많이 와주셨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시민들께서 영화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프로그래머님께서 직접 시민들에게 쓴 편지를
영화제 그 오르리 오르리랐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좀 감사함을 담은 내용 같아요. 소개가 된다고요. 근데 오늘 이 방송에서 내용 제가 보니까 너무 길기도 해서 그냥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으니 그동안 영화제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시민들, 관객들 또 이번 영화제도 오셔라, 많이 준비했다. 그 메시지를 짧게 인사 말처럼 좀 전해 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쓴 글에서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마을 공동체가 이제 힘을 모아서 아이를 키워야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속담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영화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회로 자라게끔 이제 산악인들, 영화인들 그리고 울산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행사를 준비한 스태프의 뭐 자원봉사 뭐 그럼요. 이런 분들의 노력도 있지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잘 10살이 되게끔 이제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제 커왔고 그다음에 20살, 30살이 되도록 계속 울산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그냥 예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서 예 정말 그 다른 트렌토 영화제는 이제 74회를 맞을 텐데 네. 70살 먹은 노인이 될 때까지 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키울 수 있도록 예,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년, 100년이 가는 영화제로 잘 나아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정진 프로그래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는 이 단순한 영화제를 넘어 지역 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 영화제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야 그 목표도 이룰 수가 있겠죠. 우리 울산 안에서 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이야기가 만나는 시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기업에겐 사명이 있죠.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자율형 로봇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이 땅의 기업들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IBK 기업은행